우리 독립 책방 북노마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일 가운데 왜 독립 책방을 하게 되었나요? 선택이라기보다 무척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지금에 이르렀어요. 2008년 무렵 저와 현재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 모모미는 저희가 만든 소량의 책을 유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동시에 저희 책과 성격이 비슷한 책들을 모아서 초소형의 책방을 만들면 작지만 어떤 집단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책방을 처음 시작한 2009년에는 수집책이라는 이름으로 특이한 헌책도 판매했는데 수집책과 독립출판물이 절반씩 비중을 차지하다가 1년 후부터는 독립출판만 다루기 시작했어요. 결국 계기는 무척 개인적인 스스로 만든 책들을 모으고 유통하는 책방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책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책방을 만들기 전에는 둘 다 학생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작은 회사로 출근하며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유어마인드를 만들고 활동한 2009년과 2010년에는 책방 하나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업무를 하며 틈틈이 책방을 운영했어요. 책방 이름은 책방을 운영하는 주인의 삶을 수식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책방 이름을 짓게 된 까닭을 듣고 싶어요. 유어마인드는 일종의 자기 각오 같은 이름입니다. 당시 저희가 만들던 책도 독립출판이라는 방식 자체도 모두 자기 내부로 파고드는 방향을 갖고 있었어요. 독자보다 작가가 중요한, 적어도 그 저울을 뒤바꾸는 식으로 포장하지 않는 이상한 범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독립출판물을 모은 독립책방 역시 모든 기운이 내부를 향할 수밖에 없는데 유어마인드, 당신의 마음이라는 이름은 뚜렷하게 외부의 존재를 염두에 둔 장명이었어요. 분명히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내부를 향해 함몰되긴 하지만 그것이 최소한의 산업, 소형의 문화로서 타인과 맞닿아 있는 걸 표기해 둔 것입니다. 책방이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소와의 상관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마을 혹은 동네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2010년 처음 오프라인 책방을 준비할 때부터 다른 지역은 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의 유어마인드를 요약하자면 중심가에서 벗어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5층에 ISBN도 없는 책을 유통하고 만들기도 하는 공간이죠. 그 괴상한 공간이 그래도 납득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 고민했을 때 2010년 제 머릿속에는 오직 서교동만이 떠올랐습니다. 독립출판은 오직 작업에 집중한 사무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죠. 기성 출판사들처럼 뚜렷한 밀집이 존재하진 않았지만 서교동은 독립출판 제작자와 독자의 분포도 좋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책방을 준비하기 직전에 제1회 언리미티드 에디션을 상수동에서 개최하면서 이 일대의 열기를 느꼈던 것도 한몫했어요. 평소에도 자주 고민하는 부분인데 유어마인드는 지역에 기여하는 책방 혹은 동네 책방으로서의 역할이나 특징은 무척 적은 편입니다. 운영에 무리를 두면서도 온라인, 오프라인 책방을 모두 갖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홍대 앞 서교동을 상징적인 장소로 보면서도 그 지역 자체와 연동해가는 부분은 적습니다. 독립출판은 보편적이 아닌 다분히 고립된 문화이기에 독립책방 역시 전 연령층이 편히 드나드는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곳에 어떤 책들이 있고 이곳에 오면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를 알고 이를 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까지 올라와주는 독자들을 위한 폐쇄적인 커뮤니티, 한정된 취향의 연결고리로는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네에 책방이 생기면서 마을이 재조명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책방 주변의 카페나 갤러리, 편집숍 등 인근 공간들과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없다면 혹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요? 주인장의 성격이 워낙
편협해서 그런지 교류가 별로 없어요. 가장 긴밀한 관계가 오가는 곳은 책방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메노히 커피점이에요. 이런저런 일로 서로 돕고 2015년에는 그곳을 운영하는 시미즈 히로유키가 쓴 책인 한국 타워 탐구 생활을 저희가 발간하기도 했어요. 일본인이면서 타워 마니아인 그가 한국의 여러 타워를 다니며 쓴 탐사 기록인데 무척 유쾌한 책입니다. 책방을 만들 때 가장 중시한 디자인적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책을 비치하는 우리 책방만의 방식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책들을 밝게 조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건물의 꼭대기인 5층의 자리를 잡은 것도 그런 생각의 연장이었습니다. 층고 높은 공간에 책장을 높게 올리고 볕이 잘 드는 곳에 독립출판물을 비치하는 것이 외롭게 만들어진 책을 다루는 저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둡고 구석진 곳에 숨겨지기보다 밝고 잘 드러나는 공간에서 여기에서만큼은 주인공 자리를 위치하는 거죠. 다만 오전에는 빛이 너무 잘 들어오다 보니 책에 손상이 갈 수 있어서 조금씩 방식을 보완하는 중입니다. 책방을 구상하는 데 영감을 얻은 장소나 사람, 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혹은 국내외 여행을 다니면서 책방 운영자로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곳만은 꼭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책방은 어디인가요? 얼마 전 도쿄 아트 북페어 2015에 참여하기 위해 도쿄에 머물다가 토토도라는 예술 디자인 전문 고서점에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서점 거리에 위치하지도 않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완성되어 있어서 고서점이라는 표현이 주는 일반적인 인상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선별된 책들도 희귀한 고가의 도록부터 작품집, 오래된 잡지까지 다양했습니다. 주인장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고서는 책방에 들어와 팔리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소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흥미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독립책방은 운영자의 기호 및 판단에 의거해 선별된 도서 목록으로 정체성이 결정되는 만큼 책을 큐레이션하는 것이 핵심일 텐데요. 책방에서 책을 고르고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4년부터 입고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독립출판의 입고 기준을 문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현재 받고 있는 책들은 주로 운영진이 보기에 제작 규모와 관계없이 자신만의 지점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어요. 혼자 만들었을지라도 기존의 방식과 문법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받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지점이라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추상적이고 그것 때문에 입고 자체는 무척이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영진이 보기에라고 할 수 있죠. 무척 편협한 방식이고 좋지 못한 결정을 할 때도 많고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받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책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미숙한 운영진의 시각이 유어마인드라는 소형 책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판매한 책의 양상이 약간씩 다른 중구난방 책방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원하는 최종의 형태를 향해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방을 찾아오는 주요 고객은 누구인가요? 20, 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오세요. 책을 만들고자 계획하는 분들과 디자인학과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는 편이고요. 저희가 워낙 먼저 말을 걸거나 특정 책을 추천하는 일을 꺼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분하고 자율적으로 책을 보다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책을 정가로 판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단골 손님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서비스가 있다면요? 서비스는 아니지만 유어마인드에서만 벌어지는 일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야만 홍대도 아니고 신촌도 아닌 위치에 5층까지 걸어 올라와야 하는 제멋대로인 공간에 또 와주시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책방 운영 시간을 쪼개서 작가 토크를 진행하거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특별 판매전을 진행하곤 합니다. 판매하는 책은 서로 겹칠 수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은 각 책방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유어마인드는 우리나라 1세대 독립책방이고 독립출판 아트북 페어인 언리미티드 에디션을 매년 주최하기에 국내 독립출판의 흐름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지난 6년간 독립책방이나 독립출판물 시장에 일어난 큰 변화들이 있다면요. 독립출판이 하나의 씬이 되었다는 것, 최소한의 시장 규모와 유통 구조가 생겼다는 것이죠. 전체 출판 시장을 놓고 보면 이상한 흐름처럼 보일 거예요. 기존 출판 시장에서는 유통사가 문을 닫고 책이 안 팔려서 힘들다는 뉴스가 가득한데 독립출판 시장에서는 아주 작은 규모지만 책방들이 생기고 책들이 다 팔려서 새로운 쇠를 찍는다고 하니까요. 초기에는 괴상한 작업일지언정 제작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간 책이 많았던 반면 지금은 최소한의 씬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돋보이기 위한 부담 때문인지 최소한의 마케팅이나 설정, 장치, 이벤트를 제작자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때이지만 유통하는 입장에서는 뾰족한 책 혹은 엉성하지만 매력있는 책이 줄어든 것 같아 아쉬워요. 아티스트북 리서치 프로젝트 결과물, 디자인, 행동주의, 정치이론, 페미니즘, 협업 프로젝트 등 기존 출판 시스템에서 다루지 못한 출판을 행하는 해외 독립출판과 달리 국내는 청춘 세대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배어있는 독립출판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독립책방에서 만나는 책들이 비슷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와 현실에 대한 불만 혹은 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독립출판의 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판매해온 책들의 소재와 맥락을 되짚어보자면 현실에 대한 불만도 달관도 아닌 시대에서 분리된 개인을 주로 그리는 듯해요. 물론 시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표현된 개인의 내부에 시대가 스며 있겠지만 그럼에도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 이미지 중심의 책은 최대한 개인적인 자기 표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실과 시대에 면밀하게 이어지는 작업들은 그 수는 적지만 그래서 비교적 뚜렷한 매체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향이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느 쪽으로 쏠려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와 접점을 놓지 않는 발화와 과감하게 분리된 내적 표현 모두 독립출판의 핵심적인 측면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독립책방 운영자로서 현재의 출판 동향 등에 비춰 국내 독립출판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는 소책자가 더 많아졌으면 하고 바랬는데 현재는 꽤 늘어나서 판형이나 형태에 대한 바람은 덜한 편이에요.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이상한 책과 무의미한 책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단번에 이해되지 않지만 독자들의 마음속에 불편하거나 귀여운 형태로 남아서 튼튼한 기억들의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는 책들을 보고 싶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을 꿈꾸더라도 그대로 흘러가지 않아 매력적인 것이 독립출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바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독립출판 하면 자율과 대안이 떠오르지만 동시에 재정적 어려움과 영세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책방의 재정적 상황은 어떤가요? 그리 좋지 못합니다. 6년차가 되어서도 이렇게 대답한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처음 시작한 2009년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아주 미세하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희 책방이 자율일 수 있겠지만 대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체제를 극복하거나 발전시키기엔 자체적인 동력 마련부터 급한 처지니까요. 튼튼한 체계를 세우고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 6년째인 지금도 책방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독립책방들이 생겨나는 추세지만 반면 책방들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할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독립책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지금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한 제가 겪은 오류들을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다면 좋겠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책방 관리에 쏟지 못한다면
어떤 요소들은 책방이 생기고 몇 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마치고 열어도 늦지 않습니다. 전자기록은 어떤 경우든 수기보다 강력합니다. 온라인 매체를 신봉할 필요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과장하지 않는 건조한 홍보 방식을 좋아합니다. 이런 조언은 어쩌면 저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독립책방은 주인과의 면면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으니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책방 주인들끼리의 소통과 유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2015년 현재 괴상한 일을 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안부를 묻고 간단한 교류를 하는 정도입니다. 비교적 더 많은 왕래가 있는 책방도 있지만 끈끈한 유대까지 이어지진 못하는데 이건 제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인접한 거리에 또 다른 독립책방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은 없나요? 불안감이 잠깐 들긴 하지만 오래 지속되진 않습니다. 홍대 앞 서교동에 처음 자리했을 때부터 일정 부분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자기 최면인데요. 다른 존재에 불안해하거나 견제하는 시간마저 나를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에 쏟아야 오히려 더 차별성이 생긴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책방은 책에 내포된 가치관이나 문화 양식을 재현, 전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공간이기도 합니다. 책 판매 외에 주력하고 있는 활동이나 의미를 두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아트 북페어인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해의 독립출판을 정리하고 재조명하면서 다음 해를 위한 활력을 얻는 시장입니다.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저에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1년 중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큰 규모의 시장이 열리기에 일상적인 시간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어마인드 책방이라는 작은 공간과 긴 시간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지는데 저는 주로 폭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신이 폭발하듯 커지는 것을 제작자와 독자, 주최자와 관련자 모두 관찰하는 것이죠. 그 폭발에는 사실 낭만적인 혹은 과장된 측면이 많지만 그 낭만과 과정을 통해 모두가 여러 각도의 고민을 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작가가 멋진 행보를 보였나, 전체 씬은 어떠했나, 그 속에 나는 어떤가, 관람객들의 수는 어떤 의미인가 등등이죠. 그 외에는 매년 도쿄 아트 북페어에 참여하여 저희 책을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일과 종종 책방에서 벌이는 이벤트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7회를 맞이합니다. 독립출판 시장이 커가는 만큼 매년 열리는 페어의 모습도 다채로웠을 텐데 그동안의 행사를 개괄해주세요. 저는 보통 독립출판 씬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엉망진창. 제작자나 서점이나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시작하지 않듯 행사 또한 노하우가 없고 매회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 의도치 않게 다채로워졌어요. 30팀만 참가했던 1회 행사에는 900명이 방문해서 딱 900권의 책이 팔린 재미있는 결과를 얻었어요. 한 사람이 행사를 둘러보고 가장 갖고 싶은 책 한 권씩을 골랐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인데 제작자와 독자가 처음으로 만나 서로 학습하는 장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 시인이 가능하다는 걸 체감했죠. 무대륙이라는 카페에서 진행했던 행사는 하나의 기점이 되었어요. 쾌적하고 넓은 장소에서 잘 짜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부대끼며 책을 나누는 것이 독립출판계의 정체성과 어울리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는 우리를 이해하는 공간에서 밀도 높은 페어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제7회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여느 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사람들을 모으는 데 주안점을 두고 독립출판 외부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끌어들였다면 올해는 180팀가량의 많은 참가자들이 있는 만큼 독립출판 내부의 이야기,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토크나 강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은 포스터만 판매하는 포스터 온리라는 페어가 열립니다.
책은 판매하는 사람의 설득이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포스터는 수용장의 시각만으로 호불호를 판단할 수 있는 압도적인 시각 매체이기에 따로 다루어 보고 싶었어요. 포스터 한 장은 그 자체로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출판을 겸하고 있다면 어떤 책을 출판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주로 저희나 주변 작가들의 작업으로 50에서 100부 내외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저희가 좋아하는 젊은 작가들과 책을 만들어 소형 책방과 대형 서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책은 발간 순서대로 온더룩스, 요리 그림책, 이랑 네컷 만화, 이상한 사이트, 우주 우표책, 세밀화집 허브, 22세기 사어 수집가, 미지의 세계, 아이들, 예술가의 항해술, 한국 타워 탐구생활입니다. 현재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책은 데미지 오버타임, 타유방의 요리서 등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소책자 시리즈라고 명명하고 문고본보다 작은 판형의 책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을 기획할 때의 작가와 작업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장르는 가장 나중에 고려하기 때문에 책이 장르별로 쌓이지 않고 산만하게 흩어지고 있어요. 예술 혹은 인문, 장르, 전문 등의 수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출판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문법대로라면 책으로 존재하기 어려웠을 작업을 엮는 것, 작가의 구작을 묶는 것보다 서로 함께 설정한 기획으로 새로운 작업을 묶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것이 체계와 노하우가 부족한 독립출판사가 보여줄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날카로운 지점일 거라고 믿습니다. 매년 도쿄 아트 북페어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한국의 독립출판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본 독립출판물들에 대한 대표님의 인상도 듣고 싶습니다. 일본은 인쇄비가 무척 비싸기 때문에 한국 독립출판물의 큰 판형과 많은 분량, 고급 재본과 인쇄 방식을 놀라워해요. 반대로 일본 독립출판물은 굉장히 간편하고 작고 귀여운 매력이 있죠. 제작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형화된 책을 만들지 않고 표현 방법이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다 보니 아트북적인 요소를 지닌 재미있는 작업도 많아요. 물론 각자 장단점이 있죠. 한국 독립출판물은 실험적인 작업이 적은 대신 텍스트 위주의 책들이 많아 독서 행위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일본 독립출판물은 판형이나 분량의 제한으로 텍스트가 배제된 일러스트 위주의 출판물이 많아 미술 작품에 가깝죠. 유어마인드 역시 텍스트가 개입된 출판물을 만들다 보니 언어 장벽이 있는 국제 북페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판형이나 사진, 레이아웃이 멋있어서 책을 구매하는 한국 독자와 달리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은 절대 사지 않는 일본 독자들을 보면서 언어 장벽을 절실히 느꼈어요. 독립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책의 의미는 일반 독자와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책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대단히 무거워서 그 안에 가벼움 또한 수용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 가벼움의 측면에는 여러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독립출판의 매력이에요. 때에 따라서 가벼움이 간혹 진지함을 압도하거나 전혀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걸까요? 잘게 쪼개진 세계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분화된, 그래서 신경 쓸 것도 많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지만 그 쪼개진 규모로 인해 산만한 지점을 이어나가도 보상이 크지 못한 세계. 독립출판 역시 그 분화의 문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판이라는 큰 덩어리가 잘게 쪼개지고 그 속에서 아마추어 저자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전체 덩어리의 힘이 약해지면서 숱한 가지가 생겨나는 지금이 반갑지만 과연 어디까지 잘게 나누어질 것인가 두렵기도 합니다. 대안적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유어마인드는 대안적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스스로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고 계속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에 헌신하고 있다든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든지 우리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든지 굉장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기획자보다는 기획자나 운영자, 대한공간 대표보다는 개인 사업자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유어마인드는 지역이나 출판씬에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설령 있다고 해도 그건 외부의 독자가 판단할 문제이지 스스로 최면을 걸듯 그럴싸한 당위에 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편협한 개인이 만든 작은 책방이기 때문에 오래 망하지 않는 것이 자기 증명이자 갱신이 될 뿐이죠. 허무에 맞서기 위해 그런 마취가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좋은 일, 착한 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겠어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해온 것이 지난 6년간의 유어마인드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책방문을 여는 이들이 유어마인드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난 6년의 시간이 좋은 선례가 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책방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더 있다면요. 책방 운영은 서비스이자 사업이지만 그렇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죠. 특히 독립책방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이 첫 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시행착오와 분노가 계속 생겨나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했듯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처음 책방을 운영하면 배송 지연이나 품절, 정산 문제 등으로 제작자나 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점은 유의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은 제가 겪은 문제를 극복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 시작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게 완벽한 건 대기업이 만든 예쁜 카페 같은 곳일 테니까요. 그들이 못하는 걸 저희가 계속 보여주면서 엉망진창인 기운 속에서 개선해 나가는 형태가 최선이 아닌가 생각해요. 향후 계획하는 일, 꿈꾸고 있는 책방의 모습을 말해주세요. 유어마인드 1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원하는 형태에 근접한 책방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책방, 출판사, 아트, 북페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괜찮은 삼각형이 되는 것인데요. 자칫 잘못 연결했다가는 역삼각형이 되어 위태로워지겠다는 불안도 들곤 합니다. 매번 처음 해보는 일을 하는 바람에 좌충우돌 실수가 많은데 그때쯤이면 약간의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